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3월 8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올해 카톡방에서 추천해 드렸었던 코인 비트코인 골드를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영상으로는 처음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데, 자, 먼저 차트를 보기 전에 이 사진을 먼저 함께 보시면요. 자,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히스토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들이 바로 비트코인 골드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이렇게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들이 비트코인 캐시 ABC와 비트코인 SV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ABC 같은 경우에는 리브랜딩 되면서 이캐시로 이름을 바꿨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들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그룹 안에 묶이면서 서로 이슈가 있을 때 커플링화 되면서 움직이는 코인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화로는 9,700만 원, 그리고 달러로는 69,000달러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결국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 골드도 같은 그룹 안에 묶이면서 최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 건 맞지만, 차트를 좀 더 길게 살펴보면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것만큼 전혀 그 흐름을 함께하지 못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이었죠. 이 개별적인 이슈로 바로 EDXM이라는 미 월가에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함께 만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단 4개의 코인만 출범 당시에 상장되어 있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였죠. 이 이슈로 당시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당연히 최근에도 엄청난 급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V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작년 말에 코인베이스의 상장 폐지, 개별 이슈가 있으면서 급등을 만들어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그룹 안에 속해 있음에도 커플링화 되면서 움직인다고 해도 그 상승폭에는 차이가 있으면서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카톡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던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SV의 상장 폐지 이슈로 업비트에서 이끄는 국내 세력들이 이끄는 급등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도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수혜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상승폭은 비교할 수 없었지만 나름 유의미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조정받고 한 번 더 올라갈 때도 추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는 조정이 나왔고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기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때 터졌던 거래량을 보시면 이 매수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없는 감소된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때 들어왔던 세력들의 자금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뜻이었고요. 이런 횡보 기간을 가져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을 이탈시키고 이걸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력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폭발시켰다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동안 같은 그룹에 있는 코인들에 비해 상승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이클 세일러라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공동 설립자죠. 이 인물이 최근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음 10년은 비트코인 골드 러시의 시대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공급량은 제한적이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전부터 우려를 표했던 부분인데, 특히나 최근 승인된 ETF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의 수요는 채굴자를 통한 공급량보다 무려 10배나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해외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라는 건 같은 줄기 안에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미 주목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골드, SV뿐만 아니라 스택스도 최근에 비트코인의 레이어2 코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수혜를 받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만들어낸 급등에 대한 조정엔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매매 진행하셔야겠다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단기적으로는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나와 있고, 그 근거와 내용을 함께 보시면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아무래도 4월 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비트코인 상승장이 올 것으로 보고
이를 건전한 하락으로 간주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이 거래자의 미실현 이익 마진이 지난주보다 20% 증가해서 현재 52%로 극한 수준을 넘어섰다라면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표가 4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가격 조정 신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근 과열 단계에 와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건 최근 함께 급등을 한 비트코인 골드도 커플링화되면서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적인 타점을 잡아야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차트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진행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는 비중을 작게 들어가십니다.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들어가시는데, 이게 계속해서 상승력을 보여주다 보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에, 그리고 또 내가 비중이 너무 작아서 뒤처지는 것 같다는 포모 현상이 함께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높은 곳에서 큰 비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떤 차트든지 간에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당연히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윗부분에서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높아져서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만 내려와도 손실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하락 전환했다라는 생각에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게 되면 결국 차트는 우상향했음에도 나는 손실 보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는 말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알맞은 종목을 선정하고 또 타점과 비중은 어떻게 관리하면서 매매를 진행하냐에 따라서 추후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면서 도움 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전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 공유해 드리고 도움 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자동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밑에 있는 2번째 링크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반감기 대세 상승장에서 정말 좋은 기회이니만큼 전략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타점 잡고 투자하셔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